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해 2,300선을 이탈했습니다. 종가 기준 코스피가 2,30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7월 6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처음인데 낙폭은 지난 1일에 2.28% 이후 최대치로 오늘 종가는 2020년 10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인 ARM 인수합병을 위해 다음 달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납니다. 삼성전자의 초대형 M&A가 조만간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선 가온칩스 등 협력사가 부각받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태풍 피해로 정상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제철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국내 철강 제품의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문배철강, 하이스틸 등 중소철강주가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유레카 헤드라인으로 출발해보는 종목 발견의 여정 유레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지금 좋은 소식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소식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2,300선을 다시금 이탈을 했다라는 소식. 투자자들 그리고 저희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결코 반갑지가 않은 소식인데요. 자,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한숨을 크게 푹 쉬시는 그 모습에 저도 깊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상혁 파트너님, 예. 민경철 파트너님은 이렇게 한숨으로 좀 대신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전문가가 이렇게 한숨을 쉬게 되면은 네. 완전 바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일반인인데 한숨을 쉬면은 좀 더 빠질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예, 잠시 이제 보면은 보통 전문가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은 FOMC 회의 결과 0.75가 되더라도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라 악재에 대한 후폭풍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해줬는데 가장 두 개의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0.75씩 계속 3번을 올렸는데 보통 2번 올리고 0.5 정도가 되면은 둔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저평가가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강세 기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 점도표를 확인해 보니까 연말 기준금리가 4.45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0.75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이 돼야지 약간 둔화될 수도 있다. 0.5 정도. 이런 그 시장의 전망이 이제 깔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또 강력한 세기를 받는 게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전쟁 확대.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타격이 좀 상당히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번에도 후폭풍 때문에 빠졌다가 나중에 올라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약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패드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러를 발행해서 수익을 얻느냐, 그렇지 않고 이자를 올려서 수익을 보느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비둘기파와 매파의 이제 대결인데 매파 안 되겠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강세기죠.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존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매파의 어떤 강세 기조가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미국 시장의 어떤 체력의 펀더멘탈 흐름이 약 그 4% 정도까지 추산을 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추산을 했다는 점에서는 약간 이제 긍정적이지만은 지난번에도 5%를 넘지를 못했던 그린스펀 때 어떤 그런 흐름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4.4, 4.6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내년 중반기까지는 약간 힘들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우리 지금의 장세와 거의 비슷한 사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사태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코로나 팬데믹에서 거의 투매 장세에서 2단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지루하게 내렸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10월 달하고 거의 2년째입니다. 그때 10월 달에도 한번 급등해주고 있고 다시 조정 보이고 지금이 이제 9월, 8월, 이제 9월이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흐름하고 거의 연동이 됐던 것들을 어디서 한번 봤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IMF 사태 때도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IMF 사태 이제 바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던 전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고 거의 1년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을 행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했던 전례들이 있는데 지금하고 거의 비교를 해보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1년을 좀 하락을 했고요. 지난번 1년째 하락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내년 6월까지 장기 박스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은 2, 3개월 주기로 상승과 조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9.11 테러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치고 올라갔던 그런 모습하고 거의 일치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박스권 전략으로 가지고 보고 지금은 하단선, 다시 한번 이때 하단선까지 다시 내려왔다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하락이 열려 있지만은 그 제한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어떤 거시 경제를 보는 눈하고 차트하고 거의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 그 서프라임 IMF 장세 때 크게 올랐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흐름하고 거의 연동이 된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싸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께서는 뭐 전문가가 한숨을 쉬면 그때가 바닥이다라는 임상현 파트너님의 이런 의견에 좀 공감을 하시나요? 그래서 한숨 제가 계속 많이 했는데 이제 바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음과는 다르게 지금 이제 우리 증시가 오늘 좀 굉장히 아시아 증시에서는 좀 많이 빠진 편에 속합니다. 코스닥 진짜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다른 중국이나 일본 증시에 비해서 너무나도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로 올라갔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5%로 미국보다 금리가 0.75%가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금리를 많이 주는 미국으로 강달러인 미국으로 계속 자금이 이탈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뭐 큰손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가치들을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밑에 가격에서는 잘 매도 버튼이 잘 안 눌러지거든요.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얼마로 내리꽂든 신경 쓰지 않고 시장가로 이제 매도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오늘 우리 시장을 코스닥 지상을 약 마이너스 3% 가까운 낙폭을 크게 확대시키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일본의 이제 니케이 지수가 0.5% 정도 마이너스 0.5% 정도밖에 하락이 안 됐고요. 상해 종합 지수도 마이너스 0.5% 정도밖에 하락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진 이유는 이제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준금리가 중국에서 4%였는데 지금은 3% 중후반 가격까지 금리를 인하시키고 있고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따라가야 되면서 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유동성을 회수하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부채 리스크, 부동산 리스크가 앞으로 좀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될 것이다.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우리 코스닥,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강한 좀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거나 동결해가지고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기준금리를 맞추지 않으면은 외국인들 자금이 계속 빠져나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물려 있어서 새로운 종목에 투자할 만한 유동성이 메말라가는 거래량 없이 정말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받는 좀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 임상현 파트너님께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영원히 지수가 조정받는 그런 흐름은 절대로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IMF 사태가 터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국가 부도 사태가 발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앞으로 우리 1,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변동이 금융시장에는 강한
네, 매기 유입과 상승의 원동력으로 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자, 큰 관점에서는 잘 이번 조정 구간, 박스권의 구간 잘 견뎌내셔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손실이 났다라기보다는 시장이 빠져서 손실이 났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견뎌서 살아내신 분들은 나중에 상승장에 지수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대다수가 수익이 나는 그런 장이 또 도래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하락장도 임상현 파트너님과 저와 그리고 서울경제와 함께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함께 어려운 시장 이겨내보자라는 힘찬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자 더해서 좀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중소형 철강주 그리고 삼성전자, ARM 인수 관련주들은 이런 약세장에서도 선방하는 모습 좀 보여줬어요. 네, 다른 종목들이 다 빠지고 이런 정말 특징적인 종목들 3가지 정도만 딱 이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중소형 철강주들.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우리 중소형 철강주들 포스코의 우리 포항지철소가 이제 태풍 피해 입어서 이제 재고 떨어지고 나면은 생산을 못하게 되는 이슈다.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에서도 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중소형 철강주들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난 이번 주 금요일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자, 오늘 철강주들이 우리 시장의 주도주의 형태를 좀 나타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 저녁 방송에서 제가 이 우리 시청자분이 종목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그 종목이 바로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보자마자 시청자님이 정말 고수시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했는데 전화 방송이 아니라 문자 상담이라서 제가 이제 시청자님의 목소리를 제가 좀 들어볼 수는 없었는데요. 자, 이제 그 상담 방송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문배철강을 주변에서도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문배철강 종목이 수요일 우리 종목 상담 이후에 오늘 이틀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중소형 철강주들 이제 포스코의 포항지철소에서 이제 생산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슈의 반사이익 테마로 좀 순환이 되면서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 같고요. 그 외에 자, 대동스틸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대동 단결해야 된다라고 7월 20일 기준으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최근에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직전에 이 매물 구간을 다시 돌파 시도하는 변동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자, 경남스틸 종목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자, 바닥에서의 테마주 형태로 좀 매기가 바닥에서 유입되는 모습들 좀 오늘 시장에서 좀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I스틸이라는 종목까지 오늘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자, 증가시키면서 다른 종목은 거래량 메말라가고 적은 거래량으로 호가 없이 주가를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무너뜨리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수급이 오히려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른 종목들이 다 빠질 때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 빠질 때 우리 철강주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좀 강한 수급을 좀 만들어 갔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저희 유레카 시간에서 이야기 드리는 섹터들 앞으로 우리 지금 당장 부각이 되는 섹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연말까지 연초까지 어떤 테마가 또 부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종목군들을 어디서 바닥에서 미리미리 공략해 나갈 수 있을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서울경제TV와 저희 유레카 방송 통해서 자, 앞으로 철강주가 터지기 전에 저희는 지난주에 공부해서 수익이 났던 것처럼 사료 관련주들 지난주에 공부해서 이번 주에 수익을 냈던 것처럼 어제 대주산업 상한가를 잡았는데 그 종목도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터지기 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바닥에서 이슈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전략 저희 유레카와 함께 하시면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미리 가서 바닥에서 내 종목들 잡아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자세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두 분과 다음 주 장중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유레카 종목들의 성적을 좀 체크를 해볼 시간입니다. 먼저 임상현 파트너님, 예. 지난 유레카 종목 로보티즈였는데 이 종목
계속해서 좀 힘을 내서 잘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로봇 현재 테슬라의 AI 데이 9월 30일까지는 잘 갈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 제가 대해서 선행학습을 그 투자자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딱 두 종목을 찍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 그래서 지난 빅사이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찍었고 이번에는 로보틱스를 찍었고 그 이야기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차트의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회된 숄더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리뷰 시간에도 마지막에 눌림목 매수 찬스다 이렇게 특별히 이제 팁까지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오늘도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 장세하고 무관하게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섹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그 성장 산업은 매출이 발생하면서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여기서는 아니지만은 아침 방송에서 제가 9시 10분에 좀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삼보 모터스라는 종목이었죠. ARM 관련된 이슈가 부상이 됐을 때 그때 아침 방송에서 했을 때 상한가를 가고 추가로 올라갔던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번 현재 그 이제 수요일 날 그 넥스트칩 다음 종목을 보면은 그 넥스트칩 ARM 쪽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넥스트칩도 마찬가지로 현재 카메라 영상 모듈하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쪽하고 이슈가 되면서 넥스트칩도 어제 이제 상한가 치고 오늘 올라갔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AR 인수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후발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텔렙시스하고 그다음에 어보브 반도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제 가장 좋아하는 캔들 모양이죠. 상승 삿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텔렙시스 그다음에 어보브 반도체 요거는 차량용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반도체 업종이 아니라 이 부분에 이제 특화된 업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골라서 하실 필요가 있는데 후발적으로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장이 떠주면은 반도체가 떠주면서 대장주 섹터가 이제 차량용 쪽 전력용 반도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두 종목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 성적 체크를 해봤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힘있게 시장의 장세와 관계없이 잘 가는 종목들 미리미리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의 유레카 종목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죠. 자, 앞서서 대주산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중소형 철강주도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슬픔에 잠겨 있는 민경철 파트너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상한가를 꿈꾸면서 좀 이야기 드렸던 종목군들이 우리 사료 관련주였습니다. 사료 관련주로 이야기 드렸던 대주산업이 오늘은 주가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우리 차트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시세를 우리 반납한 사료 관련주를 이중 바닥에서 매기가 유입되는 것을 보고 지난주 수요일 우리 유레카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어제 기준으로 대주산업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수는 이번 주에 굉장히 안 좋았지만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동원력을 선포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또다시 우리 전쟁과 관련된 테마주들 국제유가 그리고 곡물,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으로의 산업 테마주들이 정말 그냥 작전주 형태로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전의 고가를 저도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로 뚫어낼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운이 좋게 얻어 걸려서 대주산업 지난주 방송 수요일에서 이야기 드리고 나서 어제 기준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같은 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KC피드죠.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이번 주 수요일 말고 지난주 수요일이니까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 종목은 마켓컬리, 안철수, 사료 관련주 세 가지 이슈로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지난주 수요일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수요일 장중에 24% 그리고 어제도 장중에 25%까지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사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지수가 계속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CPD는 테마주 형태로 수급이 강하게 바닥에서 들어오면서 단기 시세가 30에서 40% 이상의 시세가 좀 분출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같은 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바로
팜스토리라는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은 제가 유레카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팜스토리 종목이 사실은 저희가 오전 방송에서 여기서 8월 달에 수익을 한번 냈었던 종목인데 그 시세를 반납했다. 지금의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사로 관련주로 부각이 된다면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어제 21%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오늘은 마이너스 9%까지의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익을 챙기셨던 분들과 지난주 수요일에 방송을 못 보셨던 분들은 팜스토리 종목이 2,1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다시 한번 사료 관련주로 재공략 관점으로 관심 가져도 좋으시니까 미리미리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수금 방송이 이제 매일매일 있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노랑톡에서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이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수요일 종목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이제 철강주를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경남 스틸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우리 종가 대비해서 제가 가격을 빠졌을 때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철강주가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지다가 오늘 장중에 플러스 25%까지의 시세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이후의 가격 대비해서 우리 종가까지 플러스 약 25%의 상승 변동을 오늘 짱 보였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이번 주 수요일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농업과 방산과 이런 쪽으로의 프로젝트 590조라는 자금이 투여가 된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비료 관련주들을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료 관련된 종목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효성 OMB라는 종목이었어요. 자,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엊그제였어요. 엊그제 이거 효성 OMB 종목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이중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비료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나서 하루 지난 어제 장중 플러스 13%까지 좀 시세가 나타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우리 유레카 종목으로 저격을 해드렸던 종목이 아세아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종합 농기계 관련주라고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과거 4,900원에서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중이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터졌기 때문에 비료 관련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자, 다음 날 어제였죠. 장중 저가 마이너스 4%에서 장중 고가 8%까지 뭐 장중에 8% 이상의 상승 변동을 좀 보이면서 하루 만에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공부했었던 테마주들이 첫 번째 사료 관련주, 두 번째 중소형 철강주들, 그리고 세 번째 비료 관련주들이었는데 이번 주 지수가 빠졌지만 이러한 테마주들이 시장에서는 주도주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준비한 유레카 섹터는 사실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섹터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가치 조정받은 종목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섹터를 조금 다른 느낌의 섹터를 준비했지만 자,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유레카 섹터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서 관심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 오늘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또 공개 방송이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 뭐 방송법상 저희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을 제가 노랑톡에서 매일 한 종목씩 최근에 공유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5개 종목을 공유를 드렸는데 자, 올라간 종목들 어떻게 이 60% 넘는 시세가 나왔는가?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방송 끝나고 유튜브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이 방송이 마친 뒤에도 9시 50분부터 시작하는 공개 방송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이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유레카 종목 점검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자, 오늘은 또 새롭게 어떤 섹터들이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제3의 눈이라는 키워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임상혁 파트너님, 제3의 눈이라 함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약간 뭐 특이한 관점이 있는데요. 자율주행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
인식 센서, 이게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가 기존의 이제 카메라 모듈에서 더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제3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자율주행에서 사물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이제 카메라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는 반면에 테슬라가 아닌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 라이다, 또 레이다, 그다음에 초음파, 적외선 이런 음향 센서까지 등장하는 다양한 어떤 기술들의 이제 총집합을 하면서 카메라 모듈의 카메라 어떤 그 AI하고 결합된 그 학습 효과에 대한 그 학습 데이터를 약간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기술들이 어떤 그 기술 또는 이쪽 관련된 제품들이 매출이 새롭게 이제 태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동차가 기존에 있는 자율자동차 부분에서 카메라 모듈이 이제 새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납품하는 업체가 있다면은 이제 새로운 매출이 발생이 되는 것은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이 아닌 다른 기술에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도 약간 현재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 개념들이 보통 이제 자동차나 이런 부분까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준비된 자료에 의하면은 그 로봇 실내 배송, 그다음에 로봇 그 실외 배송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나올 AR 글래스의 어떤 그 사물 인식 기능,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UAM 다양한 분야까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자율주행도 그 자동차의 자율주행과 똑같이 주 야간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완벽한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중요하게 한번 성장 동력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산업의 육성 로드맵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레벨 3 부분 자율주행이 확대가 좀 되고 있죠. 그다음 2025년 되면은 완전 자율주행의 레벨 4 버스가 운행을 국내에서는 시작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2027년도에는 구역 운행 서비스 이런 상용화 부분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용으로 레벨 4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은 늦어도 2030년이 되면은 거의 일반화되고 있고 자동차가 거의 운전대가 없어지는 차가 앞으로 곧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율주행 센서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많이 달리고 있고요.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 그 예례로 이제 GM 크루즈에서는 어떻게 달리냐면 카메라가 14개, 그다음에 라이다가 8대, 레이다가 18대가 달립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 여기다가 이제 고급 승용차는 적외선 그다음에 원적외선이죠. 밤에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초음파, 그다음에 음향 센서까지 더 추가하는 것들이 총 집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라이다의 어떤 상용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대 아이오닉 5에서 로보택시 레벨 4가 나와주고 있는데 위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각종 부가 장치에 전부 다 카메라 모듈, 라이다, 레이다 이런 장치들이 외부에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적으로 별로 안 좋지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식 센서의 어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센서의 이제 3가지 쪽이 있죠. 간단히 알아보면은 카메라. 그러니까 시각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역광, 눈비, 밤에는 효능이 저하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레이더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레이더하고 라이다하고 우리가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레이더는 전자파, 라이다는 라이트라는 뜻에서 빛을 쏴서 하는 거. 이렇게 현재 간단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하고 레이더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중첩이 돼야지 완벽하게 입체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른쪽에는 무슨 사진이냐면은 그 하얀 그 횡단보도에 큰 대형 트럭의 하얀 벽체를 보고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착각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그대로 들이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인데 일단은 그 이제 카메라 모듈의 한계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라이다, 레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면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이다, 레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될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쪽 관련된 종목의 이제 이 관심주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관심주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의 이제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MC넥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관심주. 근데 여기에서도 라이다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MC넥스가 대장주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시장의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들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카메라 이제 시장의 점유율 7.5% 정도 나오죠. 그래서 국내 점유율 한 70%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MC넥스 차량용 카메라는 MC넥스 딱 하나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i3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밤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라이트 비전. 그 현재 낮에 보는 원적외선입니다. 밤에 보는 원적외선이죠. 근데 밤에 보는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사물을 인식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빛이 없는 가운데도 보통 유튜브를 보면은 밤에 이렇게 사냥하는 야생동물 사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m, 200m에서도 아무도 없는 데서 정확하게 보이는 어떤 뭐 그런 늑대를 사냥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고급 차량에서 할 수 있는데 i3 시스템이 국방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달이 되고 있는데 응용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i3 시스템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 오늘 올라주고 있는 그 누플렉스도 전체적으로 현재 카메라 모듈,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장비 업체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플렉스도 참고적으로 센서주는 아니지만은 장비주 쪽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심주로는 한 3개 정도를 알아보시면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그중에서 가장 토픽주 하고 좀 차트하고 같이 리뷰하면서 한번 오늘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 센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전부 다 이제 마무리 선행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이 뜨면은 이런 종목이 뜬다 하고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제3의 눈,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미리미리 이런 섹터들 준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스캔을 통해서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도 만나봐야 할 텐데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는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만나보고 계십니다. 킹달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정말 달러 강세가 너무나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1,400원대라는 환율을 이거를 정말 얼마 만에 만나보는 건지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고 나선 정말 처음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근데 뭐 우리나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 뭐 대내외적인 악재들 때문에 우리 강달러에 대한 고통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겪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 뭐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인데 천연가스 끊어버리겠다. 우리 유럽에 있는 국가들한테 다 얼어 죽을 거냐. 우리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의 이제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뭔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스관을 막는다든가 우리 천연가스나 이제 그런 에너지들이 공급돼야지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난방을 겨울철에 뗄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국제유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유로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급락하고 그리고 환율에 유로화가 50%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데 자 유로화 가치가 무너지면서 강달러 국면이 전환이 되고 우리나라는 자 뭔가 그 뭐 이제 환율에 대한 뭐 결정적인 그런 뭐 잘못한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한테 그리고 러시아 말을 좀 잘 안 듣는 나라들한테 이제 우리 가스관을 막아버린다. 자 이런 이제 공갈들이 이제 환율을 우리 달러를 강달러로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이제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부터 달러가 강세일 때는 우리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조선사 해운사들은요, 이제 수주 발주를 달러로 받습니다. 그럼 돈을 달러로 받는데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은 수혜 준 거죠. 예를 들면은 돈을 빌려줬었던 우리 은행주들이, 뭐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제 받을 때는 금리가 높아지면은 금리 인상의 수혜주인 것처럼 계약을 달러로 계약을 해서
달러로 돈을 받았는데 그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강달러 수혜주가 조선과 해운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달러 국면에서 해운주들이 운임을 달러로 받아서 수혜주로 좀 부각이 전통적으로는 됐었던 종목들인데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 컨테이너 선으로 실어 나르는 자동차, 뭐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해운 운임도 줄어들 수 있다. 즉 피크아웃일 수 있다. 지금 글로벌 해운 운임이 고공행진을 기록했죠. 코로나 최대 수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이후에 정점을 찍고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수가 빠지고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우리 해운주들이 지금 다 전저가 부근 혹은 전저가를 이탈한 좀 과매도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사실 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돈을 잘 버냐 안 버냐, 기업 가치가 증가하냐 안 하냐, 자, 이거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좀 관점에서 자, 해운주들이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자, 지수가 안 좋아서, 지수가 빠져서,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주가는 바닥이지만 막상 이런 종목군들이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는 자, 강달러 국면에서 실적은 굉장히 견고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자, 지금은 지수가 빠져서 뭐 그런 우려들이 선반영돼서 바닥에 위치해 있는 우리 해운주들이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은 실적 모멘텀으로 자, 3분기 그리고 올해 결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는 결국에는 해운주들이 우리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바닥에서 좀 큰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해운주들 자, 가슴이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은 아닌 섹터예요. 우리가 뭐 철강, 중소형 철강주,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이번 주 테마를 형성했었던 그런 종목들은 아니지만 지금 실적 견고하다. 그런데 주가는 바닥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해운 관련주들 오늘 세 종목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마지막에 유레카 종목에 대한 한 종목을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HMM이라는 국내 유일한 이제 글로벌 항공사가 아니죠. 해운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진해운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해운사가 HMM 딱 한 개 기업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HMM이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HMM이 아니고서는 우리나라의 그런 수출 주도 국가에 대한 그런 국가 경쟁력이 좀 낮아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HMM이 힘들었던 시점에 자, 산업은행이라든가 정부의 혈세들을 투입시키면서 2,000원, 3,000원, 4,000원대 네, 우리 기관들, 정부의 국민들의 혈세들이 투입되면서 동사가 컨테이너선을 대량 발주했고 대량 발주한 컨테이너선이 나온 시점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해운 운임이 폭증하면서 동사의 매출액이 좀 폭발을 했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7조 3천억을 기록했고요. 올해 반기상 영업이익이 6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4조 정도의 영업이익만 낸다 하더라도 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영업이익이 약 10조 정도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작년에는 7조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작년과 올해 2년 동안에 17조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런데 지금 HMM의 시가총액이 10조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해운 운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예전에 한 2년 전, 3년 전에 HMM이 적자일 때 당시에 우리가 빅베스 진행하고 우리가 저가의 기관들 자금을 이제 조달받았던 그때 저가 오버행 이슈들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들만 해소가 되면은 결국에는 시가총액 10조 기업이 2년 동안에 17조의 영업이익을 냈다. 기업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하는 게 기업의 목적인데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실적 모멘텀들이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에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자, HMM이 지금 15개월 동안 자, 내리 밑으로 우하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자, 지금은 과거처럼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마음 뜨겁게 자,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주도 섹터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그 시세를 반납한 자, 바닥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상승 사이클을 예상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운 관련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중장기로 바라봤을 때의 괜찮은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달러 국면에서 해운주들은 돈을 달러로 받는다. 그래서 실적이 올해 10조 정도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가총액이 10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들은
펜오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할인그룹의 이제 그런 해운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도 이제 정상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가가 자, 이렇게 파동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적도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의 구간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손절 잡고 바닥에서 해운주로 미리미리 저가에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 이제 펜오션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우리 조금 시총이 작은 해운주 KSS 해운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16,000원까지 해운주로서의 시세를 분출하고 그 시세를 반납한 9,300원의 저점과 지금은 이중바닥 추세 하단의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몸통, 과거의 허벅지 정도까지만의 V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밑으로의 조금의 손실 감소하는 것 대비해서 위로는 해운 관련주로서의 시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견고하기 때문에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해운 관련주들 바닥에서 미리미리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께서는 킹달러 시대에 우리가 해운주 미리미리 담아보면 어떻겠나라는 의견과 함께 유레카 키워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레카 키워드 알차게 준비를 해봤고 또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최종적으로 유레카 종목으로서 발굴이 됐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동훈 아나텍, 임상현 파트너님의 종목 같은데, 자, 동훈 아나텍 설명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동훈 아나텍을 이제 선정을 한 이유는 동훈 아나텍의 이제 주력 원래는 아날로그 반도체 회로 설계 개발하는 팹리스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팹리스 기업이 제품화 됐을 때 그 매출의 속성은 굉장히 높은데 원래 무슨 일을 하는 업체냐면은 카메라 오토포커스, 그다음에 손떨림 카메라 손떨림 하는 OIS라고 하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문자 메시지할 때 띡띡띡 그 진동이 오는 기술이 이제 햅틱이라고 이제 진동 감각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토프락에서 거리 비행 시스템 전판을 사서 하는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훈 아나텍이 이런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최초로 그 국내 이제 자율주행 라이다형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생산을 맡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동훈 아나텍이 엉뚱하게 시세를 내고 있는 또 하나의 재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당뇨병에 대한 타액당 측정 시스템. 왼쪽에는 기계고 오른쪽에는 핸드폰 측정 그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혈액에 피를 내서 당뇨병 이제 측정하고 당 수치를 확정했는데 타액으로 했던 것들이 상용화 좀 되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상당 부분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숨어 있는 재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가장 큰 재료는 뭐냐면은 동훈 아나텍이 국내 유일하게 자율주행 라이다형 에이직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국산화에 성공을 좀 했고요. 그 기술은 비상장 회사인 이제 SOS 랩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공동 생산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상용화되면은 시스템 온 칩 형태로 SOC 형태로 개발 목표를 하고 있고, 칩 상용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걸 납품하게 되는데 SOS 랩이 어디하고 업체가 하냐면은 현대차하고도 하고 있고 만도하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에 대한 라이다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된 부분,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걸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제가 언급을 좀 했던 MC넥스 카메라 모드의 절대 강자 MC넥스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이 박스권 흐름들 좀 좋고 있죠. 이중바닥 형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i3 원적외선 부분들도 지금 차트가 강하게 약간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크게 오른 다음에 박스권 이중 눌림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 가장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동훈 안한택에 대해서 보면은 동훈 안한택이 제가 이제 빅사이클 때 언제 추천했냐면 이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나서 100% 가까이 올라와 주는데 정말 아쉽다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급락한 걸 보고서 이제 잘 됐다 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들고 나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보합 지금 현재 가격 한 8,050원 또는 시가에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손절가는 한 7,500원 정도가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부분에서는 노란톡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물 때문에 좀 정고점을 넘기 힘들겠지만은 현재 그 장대 음봉의 큰 매도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매수 기회 지금이 적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동훈 안한택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해주시면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동훈 안한택 자세하게 공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해운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민경철 파트너님, 대한해운 네. 자세히 들어볼까요? 일단 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와 그리고 이제 포스코에다가 이제 원자재를 운송해주는 해운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기름이든 뭐 철강석이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와 포스코가 이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원자재들을 해운으로 운송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납품을 해주는 납품처들이 공기업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발생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무제표로 이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인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에 매출액이 8,800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1조 1,500억이 나왔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연말까지 약 매출액이 1,500억 정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영업이익적인 부분들도 2020년도에는 1,400억대, 작년에는 2,000억대, 올해는 2,800억대로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2년 동안 해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달러 국면으로 이런 해운주들 돈을 우리 달러로 받죠.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우리 돈 받는 게 우리가 실적으로 더 높게 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동사가 2년 동안 매출액이 늘어난다, 돈을 잘 번다, 기업 가치가 좋아진다. 그런데 주가는 2년 만에 최저가 라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지금 지수가 빠져서 해운운임이 피크아웃 우려일까봐, 경기 침체 우려일까봐 이런 종목군들이 자, 다른 이제 코스닥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데 지수 영향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의 여파 때문에 지수가 2년 동안의 저점 영역대를 지나고 있다면 자,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 발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3분기 실적 발표, 결산 실적 발표까지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노려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바닥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활용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유레카 종목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은 자, 1,9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점이 어디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2년 동안의 최저점이 2,030원이었기 때문에 자, 2,050원에서 2,250원 구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1,900원 잡는 것 대비해서 위로는 상방이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니까 네, 참고하셔가지고 해운 관련주 실적 좋은데 주가는 2년 만에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박앤세일 끝나기 전에 분할로 이제 여유 되시는 분들은 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중장기 종목이 싫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저희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에 대한 네,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 대한해운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유레카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 방송이 끝난 뒤에 민경철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이 열립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